신념을 갖고 펼친 많은 정책들이 자신이나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주변 비리에도 엄정했다며 주변의 잘못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엄하게 단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가족을 대신해 옷가지나 생필품을 챙겨줬던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에 쉬운 표현 등의 조언을 듣긴 했으나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 결정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 못하거나 능력 부족인 공무원을 정당한 인사권으로 면직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했는데 그런 선의에 대한 왜곡과 글로벌 기업 부회장의 구속을 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는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를 막으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용시 수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며 거듭 사과하고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은 없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오늘 헌재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고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도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서 입각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인단은 언론 보도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점을 시작으로 검찰에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태블릿 PC를 검증하지 않은 점, K스포츠재단 사유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고영태 씨를 신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태블릿 PC와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등 위법한 증거로 탄핵 결정을 내리면 훗날 헌재에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며 최순실과 불륜 관계인 고영태가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최순실 씨 등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파면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헌정 질서 파괴를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언론 보도가 시민들을 자극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법조인의 용기와 양심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사법적 판단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첫 소식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대통령은 신념을 갖고 펼친 많은 정책들이 자신이나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주변 비리에도 엄정했다며 주변의 잘못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엄하게 단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가족을 대신해 옷가지나 생필품을 챙겨줬던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에 쉬운 표현 등의 조언을 듣긴 했으나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 결정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 못하거나 능력 부족인 공무원을 정당한 인사권으로 면직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했는데 그런 선의에 대한 왜곡과 글로벌 기업 부회장의 구속을 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는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를 막으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용시 수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며 거듭 사과하고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은 없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오늘 헌재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고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도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서 입각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인단은 언론 보도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점을 시작으로 검찰에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태블릿 PC를 검증하지 않은 점, K스포츠재단 사유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고영태 씨를 신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태블릿 PC와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등 위법한 증거로 탄핵 결정을 내리면 훗날 헌재에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며 최순실과 불륜 관계인 고영태가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최순실 씨 등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파면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헌정 질서 파괴를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언론 보도가 시민들을 자극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법조인의 용기와 양심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사법적 판단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선 이를 묵인하거나 이용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위 측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의 자부심이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비밀문서가 최순실에게 유출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라고 못 봤고 이를 통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방조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희생자들의 구조 가능했던 이른바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이 재난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한 만큼 대통령이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공무원을 강제로 면직한 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재의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이 선고 날짜로 유력한데요. 이 선고일까지는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립니다. 비공개고요. 8명의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격론도 예상됩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헌법재판소는 평의 외에 일체의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평의란 특정 사건과 관련된 헌재의 전원재판관 회의를 뜻합니다.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오직 재판관들만 참석하며 모든 것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은 거의 매일 평의가 열립니다. 재판관들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근거로 치열한 토론을 벌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는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인용과 기각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미리 작성하게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들에 의해서 이미 보고서의 형태로 일종의 결정문 초안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내리는 평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통진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표결을 한 뒤 곧바로 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하면 각 재판관은 자신이 선택한 의견에 서명을 하고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면 인용, 미만이면 기각 또는 각하가 최종 결정문 원안으로 확정됩니다. 최종 선고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등을 감안해 다음 달 10일이나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론 분열을 막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로 특검의 법률상 목적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105명의 인력을 투입해 슈퍼특검이라 불리며 검찰 수사기간 포함 115일간 수사를 벌인 끝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될 경우 국론 분열과 함께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불승인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특검 수사와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특검 수사가 자칫 정치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황 대행 측은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수사 이후 정치권에서 협의해 별도의 새로운 특검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야당은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황 대행도 탄핵하기로 했지만 바른정당은 여기엔 동조하지 않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를 엄호하겠다. 황교안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바른정당까지 사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해 새로운 특검법 추진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황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밝혔지만 바른정당은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었다며 동참하진 않았습니다.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유가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한정 특검을 할 수는 없다며 야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특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혹시 대권에 출마할까봐 정치적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치 공세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황 대행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려면 총리 지위로 볼 때는 의원 150명 이상이, 대통령 지위에 준할 때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당이 실제로 강행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야권 일각에선 새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시 국회의장 직권 상정 방안이 거론됐지만 정세균 의장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에 대한 유감도 표했습니다. 자,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김수근 기자, 이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의 반응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유감이다. 특검의 입장은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는 내일 자정 종료됩니다. 뇌물 의혹을 받는 롯데, CJ,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넘겨받아 계속 진행합니다. 특검은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직접 기소한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데요. 향후 법정 공방을 거쳐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려면 파견 검사 가운데 10명 정도는 잔류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거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합의까지 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죠. 네, 오늘 이규철 특검부가 대통령 대면 조사 추진 과정을 공개했는데요. 당초 청와대에서 2월 9일 대면 조사를 하기로 청와대 측과 합의를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사전에 일정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비공개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일정이 보도되자 청와대 측이 반발해서 일단 무산됐습니다. 다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특검이 돌발 상황에 대비해 녹음과 녹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기존 합의 내용과 달리 참고인 조사임에도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무산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은 이미 제출 형식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특검은 수사 마지막 날인 내일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특검이 내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를 추가 기소합니다. 특검은 최 씨를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드러난 혐의 대부분을 적시할 방침입니다. 최순실의 경우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서 이번에 다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깁니다. 삼성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일괄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된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기소될 것으로. 대통령 미용 시술을 인정한 김영대 원장과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과 관련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도 재판을 받게 되고 김 원장 측에게 금품을 받은 안종범 전 수석은 뇌물죄가 추가됩니다. 공식 수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13명을 기소한 특검은 내일은 최대 1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 대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음 달 2일이나 3일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던 오늘, 북한은 대남 비방과 선동에 열을 올리며 탄핵 정국 속 남남 갈등을 더욱 부추기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기구 반제민족민주선서는 촛불 집회에 도전하는 맞불 집회가 박근혜 정부의 파멸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등 탄핵 반대 집회를 고용시위대라고 비난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단발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반제민전은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 남한 내 대정부 투쟁과 사회 혼란을 유도해 왔습니다. 앞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도 노동자와 농민 계층의 공동투쟁을 선동했습니다. 매 시기에 국내 정세를 포착해가지고 지금 현 탄핵 국면 극렬이 되기 때문에 남남 갈등,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조총영 기간지인 조선신보와 북한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 매체들도 일제히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난했습니다. 사회는 정치적 대혼란과 경제적 침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나 먼저 돌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자, 갈 곳은 역사의 무덤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스스로에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김정남 비살과 관련해 화학무기를 민간인에게 사용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국정원이 김정남 암살은 북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테러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남 피살 소문이 북한 내부에 퍼지면 그 체제에 균열을 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김정남의 암살을 국가가 주도한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아직까지 김정남이라고 정확한 신원은 안 밝혔습니다만은 우리 국정부에서는 김정남이 확실하고 국가 테러다. 당초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성 요원이 많이 가담했고 어느 기관이 주도했는지는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암살 조직은 2개의 암살조와 지원조로 구성됐으며 보위성 요원 1명과 외무성 요원 1명으로 각각 구성된 2개 조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을 포섭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보위성 주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지원조는 암살조의 이동과 김정남 동향 추적 등을 맡았는데 이들의 표면상 신분은 공무여권 소지자를 비롯해 고려항공, 내각 직속 신광무역 등 다양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소식을 접한 북한 고위 간부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존엄이 단 몇백 불에 암살돼 땅바닥에 구겨지는 한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발언까지 국정원은 이런 소식이 북한 내부에 확산되면 체제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우리의 국정원장격인 북한 권력 서열 5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이 해임됐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연금 상태인 것으로 국정원이 확인했습니다. 보위성의 차관급 이상 간부 5명도 총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을 주도했던 김원홍마저 숙청되는 등 이 북한의 공포 통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김원홍 전 국가안전보위상이 지난달 말까지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현재 가택 연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김정은의 측근이던 김원홍은 허위 보고 등이 문제가 돼 밀려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당 간부들을 고문을 하고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한 것이 이번에 들통이 났답니다. 조직부에서 이런 내용을 김정은한테 보고하니까 김정은에서 경로를 해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섬길 자격도 없다며 보위성 내에 김정일 동상까지 철거했을 정도로 보위성은 심한 문책을 당했습니다. 차관급 이상 고위 간부 5명이 고사총에 총살됐고 추가 처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보위성이 김정은의 신임을 되찾기 위해 이번 암살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또 공포 통치에도 불구하고 체제 비방 낙서 등이 핵심 군부대와 학교 등에서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가 북한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30여만 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고 GDP도 2.5%가량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시장화가 동유럽의 체제 전환 직후 수준인 40%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주의하는 정찰총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위장회사를 차려놓고 군사장비를 밀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 밀거래가 타격을 받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금기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쿠알라룸푸르 도심에 있는 4층짜리 건물, 북한의 해외 공작기구인 정찰총국의 위장사업체 글로컴이 있다고 유엔이 지목한 곳입니다. 2층에 있는 사무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Hello? Hello? Excuse me? 1층 입구의 우편함은 뚜껑이 떨어져 나간 채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간판도 없이 비밀 영업을 하던 사무소 직원들은 유엔 감시망에 노출되자 모두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컴은 지난해 7월 북한의 군사용 통신 장비 45상자 분량을 중국을 거쳐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에도 서류상 중국산 수중 펌프라고 속이고 대전차 로켓탄 3만 개를 몰래 수출하다 이집트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제3국의 위장회사를 통해 고성능 무기를 외국에 공급하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외화벌이를 가장 활발하게 해온 곳인데 변화도 감지됩니다. 북한과 단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의 위장 거래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MBC 뉴스 금규정입니다. 원수는
막아보십시오. 150만